자, 오늘 상담은 먼저 프레임 최강님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12월 21일 날, 예. 제목은 저에게도 기회가 올까요? 처음 글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글입니다. 프레임 최강님. 재회를 또 원하시고 있는 분이고요. 대부분의 사연들이 다 재회시죠? 예. 보시면 알고 되게 사연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예. 여자분이시고 30살의 직장인이시고, 자, 교제 기간은 한 3개월 되셨고,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만난 기간 7개월이나 만나셨다고 해요. 이렇게 만나시면 안 좋은 거예요. 3개월 사귀시게 되고 헤어지고 나서도 7개월이나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람은 상황에 안 맞는 행동을 했을 때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매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헤어지고 나서 7개월 동안 이제 계속 만나셨대요. 예. 비밀 사내 연애 이별 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현재 사내 연애 중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미르코님. 유튜브를 통해서 미르코님을 알게 된 후 아프리카까지 쫓아간 프레임 최강님입니다. 조금 더 빨리 미르코님을 알았다면 정말 좋아졌겠지만 2018년이 지나기 전에 미르코님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이런 강의와 상담을 해준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치를 알아봐 주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조금 길어요. 예. 전 남친과 저는 비밀 사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이고요. 상대방은 현재 다른 사람과 사내 연애 중이에요. 이런 멘탈이 엄청 남아단지가 않겠는데요. 예. 멘탈이 뽀사지는 상태를 저는 여러 유튜브 강좌와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사표 내고 그곳을 떠났겠지만 좋은 직장이라 떠날 수는 없네요. 사내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만났는데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비밀 연애를 해야 했던 이유는 제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요.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사회적인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사회적인 부분에, 예,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예. 자, 헤어지는 이유는 상대방은 제 잘못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헤어질 때 상대방은 금전적으로, 일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였어요. 돈 쓰는 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래서 우리 프레임 최강님이 돈을 빌려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을 하는 곳이 같다 보니까 계속 마주치고, 주변에서도 저희가 사귄 걸 모르니 계속 연결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어영부영 다시 만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상대방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술도 마시고 잠자리도 하면서요. 이런 식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편한 저를 부르면서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편한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회에 안 좋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재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회가 오래 걸리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 남친은 저와 만나면서 저를 다른 사람과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왜 꾸미지를 않냐,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하는 행동이긴 하겠지만, 예. 뭔가 자기한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프레임 최강님 이건 거예요.
프레임 최강님을 만나면서 뭐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본인에게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남자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이 사람은 이게 여자를 제대로 못 만나겠구나. 왜냐면은 자꾸 제가 얘기했지만 모자란 사람을 데려다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 최악의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예, 그 좋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애정이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뭐랄까, 예, 그렇게 썩 그러니까 작업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안 하죠. 예. 작업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안 하죠. 예. 좋게 생각하면 애정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래도 데려다 놓고서는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서는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애정이 있는 거죠. 예. 자, 아무튼 물론 안 꾸민 저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비교까지 하면서 나를 깎아내려야 되나 싶었어요. 자, 저는 나를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 편이에요. 헤어지고 나서도 어영부영 만나게 됐는데 거의 전 남친이 부르는 편이었고 조금 친해졌다 싶어서 제가 영화나 어디 가자고 다가가면 가야지 가자라고 하더니 잠수 타면서 연락 안 하다가 제가 따로 연락 안 하고 반응 없으니까 한 달 지나서 다시 연락하는 식으로 한 두 번 정도 있었고요. 이때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했었는데 저냥 넘어갔네요. 테스트 하는 거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술에 취했는지 제대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술 마시면서 다시 물어봤는데 저 때의 상황을 기억도 못해요. 못하는 건지 진짜 안 하는 건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재회를 하실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연락을 했는데 뭐 딱히 만나자고는 안 하면서 그냥 연락만 쭉 이어나가려는 이런 행동들을 꼭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락을 했을 때 어떤 명확한 어떤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연락을 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작은 감정에 의해서도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뭐 단순히 궁금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꼭 잘 되려고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감정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호감, 작은 궁금증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히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가요. 근데 이제 지금 오랜만에 연락 왔다고 해서 여자분들은 얘 나보고 장난치는 건가? 나 데리고 노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그 감정이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막 이렇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욕구가 일어나서 그냥 작은 욕구와 호감, 궁금증, 뭐 주변에 여자가 없으니까 얘한테 연락을 해본다던가 이런 작은 감정들에 의해서도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걸 갖다가 다그치면 안 돼요. 예. 다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락할 수도 있죠. 그죠? 예. 하지만 짧게 끊어줘라 얘기했죠. 그냥 연락하면은 그냥 연락 받다가 길게 이어나가지 말고 짧게 끊어주고, 그냥 나 일 있어.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를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상대방이 막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잠자리도, 이게 가끔 만나서 잠자리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순간적인 자기의 어떤 회포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육체적인 성욕을 풀려고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근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접근을 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너무 쉽게 그걸 허락을 해줘. 너무 쉽게 허락을 해준다. 예전에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뭐 백열등님이나 삐로리님이었나? 아무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삐로리님이었죠. 삐로리님이. 그죠? 요번에 제외되셨던 삐로리님 사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접근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욕구만 채우려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외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만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런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려면 여자친구 관계로 넘어가야지 된다라는 걸 학습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하게 만들고 데이트를 나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되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원했을 때 내가 다 응해줬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거절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관계라는 걸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예. 그 프레임 최강님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 남자분들이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헤어지고 나서 연락 와서 그냥 별 의미 없이 연락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데, 여자분들은 이게 너무 잘 돼간다고 생각을 하거나 뭐 이걸 어떻게 내가 다 받아줘야 되나 이렇게 착각을 하셔서 제가 주의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예. 관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3개월 만에 연락 와가지고 여자친구인 것처럼 자기가 남자친구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남자친구인 것처럼 막 스킨십도 막 하고, 근데 그걸 다 받아준다는 거죠. 바보같이. 예. 막 스킨십도 다 하고, 사귀자고, 막 바로 사귀자 그래, 바로 사귀자고. 예. 그러면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사귀자고 해도 받아주면 안 돼요. 예. 사귀자고 하고서는 일주일도 안 가서 한 이틀 3일 돼서 헤어지자고 얘기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자주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잖아. 그죠? 예. 여러분들이 막 그러잖아. 여러분들 또한 오랜만에 연애하면 연락해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하잖아요. 맨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예.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도 관계에 맞게 차근차근히 받아주셔야죠. 예. 데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왜 기본적인 데이트도 없이 이런 관계를 만드냐 이거죠. 데이트를 하고, 데이트가 즐겁고, 그 다음에 다음번 데이트를 또 하고 싶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 다음에 그 연인 관계라는 것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계의 발단이 없어요. 작업이 없이 그냥 바로 관계만 만들어. 그냥 우리 남자친구 이제 오늘부터 갑자기 3개월 후에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야, 마음에 드는데 다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하자.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아쉬우니까. 아쉬워서 그런 행동하죠. 예. 서로 외롭고 그냥 아쉬우니까 그냥 다시 한번 붙어보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예전이랑 똑같이 돌아간다니까요. 예. 그런 방식으로는 예전이랑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헤어지는 거지.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새로운 여직원이 왔고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전 남친이 정말로 원했던 이상형이에요. 작고 귀엽고 애교 많고 계속 찍적거리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 저는 열받고 화나고 그런 상태에서 배는 게 없었나 봐요. 사무실에서는 제가 이상한 애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 행동이 지나쳤다는 걸 느꼈는지 전 남친이 얘기할 거 있다면서 맥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이면 더 싫어진다고, 저에게 마음이 안 생긴다고 했어요. 여직원과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불편하게 지내는 거 싫다고,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실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은 진짜 이거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예. 그 여직원은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고, 그 사람과 헤어지면 자기는 혼자 살아야 된다고, 만날 사람이 없다고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여직원은 제가 전 남친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식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최강님이 되게 실수를 하신 게,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들면은 안 좋다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썸녀가 생기거나 막 썸 타는 여자가 있고 막 이제 사귀기 초반이다. 그러면은 그런 때 내가 꼭 사람들이 뺏기는 느낌 때문에 달려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쟁 구도를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 썸녀도 잘해보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게 돼요.
더 노력을 하게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 둘이서 알아서 생쇼를 하든 안 될 사이는 절대 안 돼요. 예, 될 사이는 되고 본인이 막 이렇게 나서서 회방을 놓는다고 해서 회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진짜. 그래서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 관계 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애가 사귀게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응? 이게 상황적으로 프레임 최강님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남자친구도 이렇게 눈치채고 여자애가 눈치챌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그 너무 남자를 갖다 떠받들어 든 거예요, 진짜. 이 남자가 실제로는 그 여자를 꼬실 능력이 없어도 꼬셔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가. 예.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여자 직원은 제가 전 남친을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예,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본인이랑은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수준이지, 저보고 잘해보라고 했었거든요. 둘은 7살 차이고, 저는 한 4살 차이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구나 하고서 지내고 있었는데, 전 남친과 술 마시며 얘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만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다른 여자를 소개받아서 그 여자랑 잘 되려고 노력한다고 했던 상황이었으나 여직원과 카톡하는 걸 알고 있었고 여직원이 제 옆자리에서 컴퓨터로 카톡하면 다 보였대요. 여자의 환승이별로 제 전남친과 만나게 된 거죠. 항상 카톡을 주고받고 둘이 같이 쉬는 날 휴가까지도 같이 갔대요. 이 위 이야기는 5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쨌든 저는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시간 지나면 다 견뎌낸다라는 말에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옷 입는 스타일부터 전부 싹 바꿨어요. 주변에서 예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10만원에 1시간 통화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재회 가능성이 40%이고 그 둘이 소홀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둘이 회방을 놓으려고 해봤자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건 초반에만 그렇습니다. 초반에만 그렇고 나중에는 괜찮습니다. 예. 앱이나 소개팅으로 여러 남자 만나면서 남자 많다는 티를 내라고 했는데 남자가 안 만나져요. 소개팅 해줄까라는 사람은 많은데 실상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앱을 통해서 만나려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파토난 적도 있어요. 근데 둘이 아직도 사이가 좋아요. 왜 좋죠? 저는 언제 파고드나요? 요새는 여자가 조금 식은 것 같은데 데이트는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전 남친이 주말에 출근하면 여자가 남친 집에 와서 기다리고요. 일단 전 그 여자 직원이 밉지는 않아요. 그 전에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해서 이해도 되네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전 남친은 여전히 저에게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계단으로 가버리거나 다른 층에서 내리더라고요.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저에게 미안해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벽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근데 막상 말 걸려고 해도 여전히 눈치 보고 있는 제가 가끔씩 느껴져요. 제외 시도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말주변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다가 지나가는 상황이 더 많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메일 보고 연락을 하면 질리는 기간이 빨리 찾아온다는데 걔네들은 왜 잘 지내나요? 일단 자, 프레임 최강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거는 제외를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자, 프레임 최강님이 남자를 만나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얘네 둘이 헤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되어 있는 프레임을 갖다가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변화된 프레임. 내가 너를 잊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줘야지 그 상대방이 나를 안심하고 만나고 연락도 받아요. 얘가 남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든 그거랑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 전에 뭐 10만원 내고 무슨 상담을 받았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 상담 받아보시면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 안 해요.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 데이비드 코님도 지금 환승입에 당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렸는지 알고 있죠? 예. 본인이 변화된 프레임만 보이면 돼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내 연애라는 거예요. 예. 제가 사내 연애 커플들을 갖다가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되게 좋아요. 이 사내 연애 커플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뭐가 있냐면 장점은요. 내가 프레임이 바꾸면 상대방이 100% 굉장히 빨리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내 프레임이 변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인식하는데 정말 빨라요. 단점은 내가 프레임이 안 바뀌면 영원히 나랑 대화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왜냐면 나랑 맨날 마주치고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 각인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카테고리아라는 게 이 카테고리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떨어져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사람이 제 카테고리아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했겠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만나볼까 라는 생각도 가지는 게 이제 카테고리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질문 올리셨지만 헤어지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연락 왔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3개월 지나서 딱 연락이 와요. 대부분의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 예, 근데 왜 오죠? 이게 왜 3개월 만에 연락했는데 왜 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카테고리아가 최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루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카테고리아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사내연애 커플들에게 있어서 이 카테고리아가 진행되는 게, 그러니까 매일 보다 보니까 매일 카테고리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사람의 이미지나 그 사람의 프레임을 매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내연애 커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했죠. 장점은 내가 바뀌면 바로 인식, 안 바뀌면 평생 간다 이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시면은 제 모엘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 뭐 버섯전골님 지금 들어오신 분들만 해도 대부분의 제가 제외를 시켜드리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때요? 한 3개월 있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연락해가지고 바뀐 프레임만 보이면은 다시 제외 잘 해가지고 만나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프레임 최강님은 이 카테고리아를 진행하려면 자기가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바꾸냐? 지금 본인이 이 마주치면은 막 전 남자친구가 불편해한다고 했죠? 왜? 본인이 이 모든 행동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직까지도 남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고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제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아직도 그 남자를 위해서 남자가 했던 말들을 생각하고 뭐 살도 빼고 예뻐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선 얘가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아무리 그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자기의 표정, 모든 바디랭귀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걸 메타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 프레임 최강님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왜? 당연히 이 메타프레임 1번상 뭐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가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무조건 만나봐야 돼요. 예. 실제로도 제가 제외하는 사내연애 커플을 갖다가 제가 제외시켜드린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유료 상담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 해드리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개팅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소개팅하는 소문 내자마자 제외가 된 적도 있어요. 예. 소개팅을 한다라는 소문을 내자마자 제외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자분들이 강단이 있어야 되고 이 사내연애 커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멘탈이 엄청 강력해야 돼요. 예. 응?
진짜 강력해야 돼요. 그만큼 근데 강력함 자기가 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결과가 빨라요, 되게. 이 사내연애 커플 같은 경우엔. 응?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장 우리 프레임 그 최강님이 빨리 이걸 그 프레임을 갖다가 빨리 병행시킬 수 있게끔 메타 프레임을 막 다시 확립하는 그런 시기를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 지고지순하게 계속 기다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랑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프레임 최강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제외하시려고 하는 레미본 사랑님, 프레임 최강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계속 24시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프레임 최강님, 저는 프레임 최강님은 너무 사랑해요. 제가 언제든 연락을 받을 테니 제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얘기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레미본 사랑님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 기다리고,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저는 내일도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린다.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냐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려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죠. 예. 아, 오늘도 기다릴게요. 내일도 기다리겠습니다. 모레도요. 아니, 연락하실 거예요? 프레임 최강님 어떠세요? 연락하실 거예요? 예. 이 사람한테 연락해요?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무조건 그 남자만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제외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야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만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다고 제외가 안 된다니까. 예? 제외가 안 된다니까요. 그죠? 예. 가짜로라도 만나야죠. 프레임 최강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가짜로라도 만나야 돼요. 예. 반강제적으로 가짜로라도 만나야 돼. 그래야지 이거는, 아니, 기술을 써서라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데리고라도 있어야지. 이게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프레임 최강님은 제 수업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셔야 돼요. 예. 응? 진짜 기술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지금 현재. 응? 정말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 진짜. 여러분들. 예, 은빛진주님 들어오셨군요. 예. 만나려고 노력 많이 해야지. 누가 노력을, 제가 대신 해드리고 싶어, 진짜. 예? 아무튼,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좀 만나야지, 프레임이 좀 변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만나고 있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라도 하는 거라고, 꾸며서라도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안심을 하죠. 그 남자친구가 그래야지 안심을 한다고요? 예. 알겠죠? 그래야지 재회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죠? 아시겠죠? 다들 요즘에 연애를 하신다. 제가 하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소개팅 받고 뭐 이제 프레임 최강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끝도 없습니다. 아니, 해방감 지금은 처음에는 해방감 느끼겠죠. 지금 해방감을 느끼면은, 야, 아직까지 얼마나 매달렸다는 겁니까? 솔직히, 프레임 최강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다른 남자 만나면 지금 해방감을 느낀다고요? 아니, 진작에 해방감 느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방감 느끼면은 도대체 지금까지도 그 헤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염두하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가 연구했던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응? 그 생각해 보세요. 예. 진짜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예, 이거 최악의 사건이죠. 최악의 사건이 그러면은. 예. 이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예. 그러니까 누구야 그 프레임 최강님은 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예.
제외가 가능한 거야? 제외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진짜 우리 프레임 최강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응? 프레임 최강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외 가능성은 열리는 거지.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본인이 해야 될 자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예. 세 번째, 남자 심리 상태나 어떤 타입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심리 상태는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남자 내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생각해서 여태까지 하는 행동 봐가지고는요, 이 남자분이 그 여자 차지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됐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여자랑 지금 연애한다고 했는데 그만한 그릇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에게 제가 얘기했죠. 지금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매력 어필하고 편안한 구축, 이 자격심사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매력 어필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이걸 프레임 최강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 매력 어필을 프레임 최강님이 만들어준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 원천 그게 뭐냐 이거죠. 우리 프레임 최강님이 그 남자친구를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 강한 그 질투 그 보이니까 이 남자가 인기 있고 잘 나가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여자가.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고 보였고 그 사람과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최강님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이 혼자서 작업을 해서 된다고요? 천만에요. 내 보기엔 작업 못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프레임 최강님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예. 그 다음에는 무료 연애 진단에 그 에런 모라이 님이 써주신 네 번째 상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을 갖다 분석해 달라고 이렇게 한참 써주셨는데 야 이거 한번 분석을 해드릴까요?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커튼님이 요즘에 커튼님이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는 안 들어오셨는데 커튼님이 우리 아시죠? 우리 유튜브 때부터 상담 쭉 받으셨던 커튼님이 그냥 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처음부터 상담 잘 듣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도 남자의 출생이나 성장 상황이 지금의 심리랑 큰 상관도 없고 심리 파악이 가능하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미루코 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겠지만 일단 상황이 정리가 되어 보이니 당분간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곁에서 보기에는 에러님도 지금 심리 상태가 그다지 안정되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심리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란 말씀 미루쿠님이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드러난 상황을 인정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부터 챙기시고 엄마맘이 혼란스러우면 아이들에게도 안 좋겠지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커튼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 길게 써주셨는데, 이걸, 뭐, 분석이라고 할 게 있나 싶습니다. 예. 어차피 얘기를 쭉 들어봐야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요. 예. 이거 분석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부분만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전에 전 여친이 새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싫었다고 저보고 새를 좋아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고 했었고요. 정치적 의견도 저랑 잘 맞아서 좋아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살자고 하고선 지루해지고 자기가 3년 정도 되면 내쫓고 하던 패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이 대부분 집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제대로 정리해서 내보냈다고 저랑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는 말해주었고요. 같이 키웠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땐 서로 메일을 주고받고 위로하거나 간단히 대화를 한 적은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사람은 자기처럼 제가 남자들과 바람을 피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나는 섹스팅 했지만 같이는 안 잤어 라고 이상한 말로 저를 바람피고 남자랑 같이 잔 여자로 모는데 이 사람도 알아요. 남자랑 대화는 했어도 만나서 잠을 잔다거나 키스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남자들에게 제발 물어봐라. 나랑 뭐 한 게 있는지 물어봐 했지만 계속 저를 바람피고 오히려 제가 나쁜 년인 것처럼 대해요. 짐 챙겨 나오던 날 이후 아무튼 지금은 서로 연락 안 한 지 한 5일이 넘었고 헤어진 지는 한 2주가 넘었습니다. 그 사람 심정이 궁금합니다. 이제는 굿바이 하고 잘 헤어지자는 인사도 안 받아주고 계속 내쫓고 악수 내밀 때 한숨 쉬고 악수하고 나왔지만 제 어깨를 밀치며 다시 밀어내고 집 밖으로 쫓겨나듯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짐은 너 필요할 때 언제든 가져가. 운전 조심하고 이 말을 해주었고요. 아직도 그 사람 어머니는 저희 헤어진지 모르고 계시고요. 그때 집에 갔을 때 늘 큰 달력이 있었는데 늘 계획표를 세워두시고 계획 지킨다고 써놔서 읽어볼래니 가로막고 2019년에 새롭게 살 거야. 2014년이 자기에겐 제일 큰 계획을 세웠고 지켰던 해라고 그때 세웠던 계획표를 다시 붙여놨어요. 그때 전 여친과 사귀면서도 전화기에 자기 운동 트레이너 사진 몰래 찍어서 담아두던 때라 전 여친이 있을 때도 트레이너 몰래 좋아하면서 그 여자 사진 보면서 매일매일 운동해서 몸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전 여친도 분명 40개나 썩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아무튼 제게 다시 선물과 제가 써준 편지 돌려준 이유와 이 사람의 심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잘해준 사람이었던 제게 오히려 전 여친들보다 더 모질게 내친 이유도 궁금하고요. 다시 연락 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런 게 없고 대부분의 딱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뭐 과거 상황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존감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고 낮고 자기를 지금 현재 컨트롤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도 자존감의 크기와 현재 상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위에 써주신 내용이 막 그 사람과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쭉 써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직업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즉 일하는 조건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뭐 힘든 일을 하는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여유가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면 그런 걸 써주셔야 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의 과거나 이런 것들 쭉 써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여태까지 그냥 이거 현재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예. 이 남편분이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알코올에 의존하고 어떤 의존증적인 현상도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대방을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본인, 즉 제가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이라는 경계하는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 경계하기 습관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경계하는 습관이 뭐냐면 상대방 아무리 좋은 여자친구를 데려오더라도 그 여자친구가 당장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상대방 내 자존감으로부터 나오겠죠. 내가 가치가 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두고 떠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상대방은 부정적으로 의심을 하고 집착을 하고 상대방을 매몰차게 막 떠나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후회하겠죠. 이 사람의 패턴이라는 게 그래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프레임 1번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성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작업을 하는데.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을 떠나지 못하게 막 붙잡고 구속하고 단속하고 여자를 만나는지 남자를 만나는지 막 집착하고 단속하고 막
의심하고 너 나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가지고 실랭이하고 연락 가지고 싸우고 만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딱 이 남자가 하는 행동이 그런 겁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거 요만큼만 있으면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딱 증거 잡으면 야 이봐 너 나쁜 년이잖아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 찾아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제일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이별을 만드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바로 경계하기 악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요 경계하기 악습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 예, 상황적인 것도 있겠지만 예. 자, 그래서 다시 연락을 이런 경우에 자기가 감정적으로 밀어낸 경우에는요. 다시 연락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시 자기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계획표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계획표를 세운다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았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예전 2014년도에 세웠던 큰 계획을 보고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 계획표를 세운다라는 건 내 무너진 삶을 다시 잡아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이 사람이 무너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건 이 계획표를 세운 것부터 자, 근데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계획표대로 행동을 할지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절대 못한다. 예. 예. 절대 못한다. 왜? 왜 못하는지 아세요? 예. 사람은 슬럼프에 빠지면요. 예, 계획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 있고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계획표를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자기의 무너진 삶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계획표를 세우는 행동 많이 하시죠? 책상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일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1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 아시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죠?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계획표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 계획표대로 안 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획표대로 못한다. 예. 또 무너질 거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계획표가 아니에요. 휴식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을 내보낸 겁니다. 예.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에런 모라이 님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본인의 진짜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임지기 힘들어서 에런 모라이 님을 내보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면.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 싫어서 예. 마음의 병이죠. 예. 마음의 병이지 뭐. 근데 병이라고 뭐 지칭을 한다고 해서 좀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예. 병이든 병이 아니든 뭐 그거랑 상관이 없죠. 예. 이런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대요.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의존증에 빠져 있는 거겠죠. 예.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뭐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이 에런 머라이님 남자친구분이 심리치료를 받고 제가 얘기해드린 뭐 악습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를 휴식시켜 줄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하루에 얼만큼은 쉬고 남은 시간에 최대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컨디션을 최대한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계획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아마 발전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좋긴 해요. 그래서 잘 하실 수도 있어요. 예. 한번 지켜봅시다. 예. 근데 아마 계획표를 잘 못 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뭐 이상 딴 거 적혀 있었다 그러면은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를 휴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안 세우고
뭐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뭐 잘 먹고 잘 자고 뭐 운동 잘하고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은 그런 거는 충분히 슬럼프에 탈출하기 위한 좋은 자세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일을 뭐 빡시게 한다던가 뭐 이런 이상한 다른 계획이 써 있었다 그러면은 뭐 자격증 따기라던가 이런 거 써 있으면은 뭐 망했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일단 상황적으로라도 최대한 휴식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자분. 예.